자, 오늘은 공통수학일 2차 방정식 내용 설명 시작할게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은 중3 때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중3 내용과 공통되는 거는 빨리 진행해서 넘어가고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 학생들 2차 방정식이 뭔지는 알죠, 그쵸? 자, 일단 방정식이니까 등식의 한 종류니까 당연히 등식이 있어야 되고요. 자, 2차라고 했으니까 몇 차식? 2차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때 1차식 없어도 되고 상수 없어도 되고 1차식과 상수 모두 없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2차 방정식이 되는 조건은 누구만 0이 아니면 된다? A만 0이 아니면 된다. 이거는 뭐 중3 때도 했으니까요. 그쵸? 자,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요건 괜찮죠? 자, 2번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고등학교 때는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와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학생들 그 완전 제곱식에 의한 풀이는 근해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렇지만 뭐 우리 제곱근에 의한 풀이는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우리 중3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뭐 대충 내용 설명하고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이 q다. 그럼 제곱해서 q가 되는 수니까 x는 뿔마 루트 q다. 이게 제곱근에 의한 풀이였죠. 자, 제곱근은 언제 합니까? 2차와 상수만 있을 때 제곱근에 의한 풀이를 합니다. 자, 하나 더 있죠? 제곱근에 의한 풀이. x 마이너스 p 제곱이 q다. 요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p 뿔마 루트 q다. 그죠? 자, 요거는 뭐예요? 완전 제곱식과 상수 있을 때는 제곱근에 의한 풀이한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제곱식의 풀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 근해 공식을 이용하는 풀이, 그 다음에 제곱근을 이용하는 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자, 여기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건데요. 자, 요거를 좀 잘 3번 내용을 좀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어렵지는 않아요. 자, 어렵지는 않고요. 좀 계산 과정이 복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문제 풀이 하면서 문제 설명을 그냥, 내용 설명을 그냥 할게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2차 방정식이 어떤 것이 2차 방정식이냐. 이건 충분히 우리 중3 때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풀이 세 가지.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 근해 공식, 그 다음 제곱근에 의한 풀이. 제곱근에 의한 풀이는 2차식과 상수, 완제와 상수 있을 때 사용한다. 요런 특별한 모양을 갖출 때만 제곱근에 의한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문제풀이 시작해 보고요. 자,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저 1, 2번에 관련된 문제 풀고 따로 3번 먼저 설명하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얘는 진짜 너무 노멀하죠. 그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전개하고, 그죠? 풀면 되겠죠? 일단 전개할게요. 자, 전개하면 2x제곱, 그쵸? 2x니까 몇 x? 4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6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지금 인수분해가 x자 인수분해 되나 한번 봅시다. 자, 보면은요. 1, 2, 그쵸? 5, 1 이렇게 해도 2는 안 나오네요.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요. x자가 되지 않는 거네요. 자, 그럼 어디로 가셔야겠어요? 근해 공식으로 가야죠. 그쵸? 네, 근해 공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x는 자, 짝수니까 짝수 공식 갈게요. 자,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 아,
착수 공식이죠. 절반이죠. 자, 그러면 1 뿔마 루트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2분의 1 뿔마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이고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9네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3i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뭐 쉽죠? 자, 2번을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2번은요. 이 창의 개수 앞에 이렇게 지금 무리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 우리 학생들 책에다가 메모해 놓으세요. 자, 2차 항의 개수에 무리수 또는 허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무리수는 유리화, 허수는 실수화 한 후 방정식을 푼다. 자, 요거 이렇게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잘 보세요.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거니까요. 자, 뭐라고요? 2차 항의 개수에 자 1차 또는 상수에 뭐 무리수 또는 허수 있는 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뭐 2차 항의 개수에 무리수 또는 실수화가 있는 경우 유리화 또는 실수화를 한 후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요거 꼭 메모해 놓으세요. 자, 이 문제는 지금 2차 항의 개수에 무리수가 있는 경우죠.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하시고 난 다음에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 켤레 짝꿍이 누구 곱해줘야 돼요? 루트 2 플러스 1 곱해줘야겠죠. 그럼 여기도 루트 2 플러스 1 곱하는데 똑같으니까 뭐가 될 거고요? 제곱 될 거고요. 그죠? 자, 제곱 될 거고, 자, 여기다가도 루트 2 플러스 1 곱할 거고요. 0에다가도 루트 2 플러스 1 곱해야 되는데 0은 곱하나만 하니까 선생님 쓰지 않을게요. 네, 자,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요. 얘는 x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그쵸? 마이너스 2 루트 2x 1차항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다음 이건 전개 안 할게요. 자, 2배의 루트 2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거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식이 복잡할 때는 근해 공식까지는 보통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x자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 학생들 이렇게 근호가 드글드글한 이런 거 x자 어떻게 하나요?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여기는 1, 1이고요. 여기 상수항을 쪼개실 때요. 선생님 그래서 일부러 전개해서 안 썼어요. 자, 상수항을 쪼갤 때요. 두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2와 루트 2 플러스 1 얘네들이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2와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쪼개셔도 되고요. 또는 1과 자기 자신 1 2배의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두 가지 타입 정도로만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무리수가 막 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결정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푸세요. 자, 여기 보면은요. 얘네들을 더해서 요 1창의 개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창의 개수가 너무도 마이너스잖아요. 자, 플러스니까 뭐가 되겠어? 둘 다 당연히 마마 가겠죠. 그쵸? 여기도 이렇게 마마 가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찾으면 되겠죠. 그쵸? 우선 요거부터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1 그죠?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 아, 요거 아닌 거 확인되네요. 그쵸? 그럼 뒤에 거 확인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루트 2 오, 요게 맞네요. 그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답 쓰면은요. x는 1 또는 x는 2 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창의 개수에 무리수가 있는 2차 방정식 풀이했어요. 자, 이해 안 되면 계속 보시면서 계산 실수만 안 하시고 잘 푸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1-1번 풀어볼 건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학생들 그냥 수업 시간에 풀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1-2번도 쉽고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1-3번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는 볼게요. 한번 봅시다. 왜냐하면 그 개수에 무리수 있는 거 익숙치 않으니까 선생님이랑 한 번만 더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면은요, 이 창의 개수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죠? 보면은요,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무리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일단 유리화하고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누구 곱해주면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도 루트 2 마이너스 1, 여기다가도 루트 2 마이너스 1. 0에다가도 곱해야 되지만 0은 곱하나 마나. 그쵸? 자, 그러면 계산하면은요. x제곱 되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요거 계산하면은요. 그쵸?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얼마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자,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x 요렇게 쓸게요.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개 안 하고 루트 2배에 루트 2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자, 그러면 여기 1 될 거고요. 자, 여기만 잘 쪼개시면 되죠. 요거만 잘 쪼개면 되는데, 자, 선생님 뭐라 했어요? 루트 2랑 루트 2 마이너스로 곱해져 있으니까 루트 2랑 요렇게 쪼개지거나, 그쵸? 자, 또는 그냥 1과 전체. 자, 이렇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얘네들을 더해서 지금 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얘도 자, 플러스니까 선생님 생각에 둘 다 마마일 것 같아요. 얘도 마마겠죠. 그쵸? 둘 중에 하나 답일 테니까 계산해 볼게요. 요거부터 해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그럼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벌써 나왔네요. 자, 그럼 얘가 아니라는 거였네요. 그죠? 자, 그럼 해가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그럼 해는 x는 루트 2, 그죠? 또는 x는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자, 구하라는 게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요. 알파가 베타보다는 크다 그랬죠? 자, 지금 얘는 루트 2에다 1을 뺀 거니까 얘가 더 작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알파, 요게 베타가 되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쉽게 구해지는 거죠.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는 뭐 중학생 중3 애들도 풀어 그러면 그냥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그죠? 문제 읽는 순간 그죠? 한번 문제 읽어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2의 한 근이 얼마일 때 2일 때 근 하나 줬네요. 자, 2일 때 여기 미지수 a 값과 나머지 다른 한 근을 한번 차례대로 구해봐라. 자, 이건 너무 쉽다. 그치?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요 미지수 a 값은 근이 2라고 했으니까 근이라는 건 뭡니까? 이 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x 값을 우리가 그 방정식의 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x에다가 얼마 대입해서 2 대입해서 그쵸? a 값 구하고요. 구한 a 값 대입해서 나머지 한 근 구해내면 끝나는 문제겠네요. 그쵸? 너무 쉬워요. 그죠?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x에다가 얼마 대입? 2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 플러스 2a 플러스 12는 0. 자, 그럼 2a는 마이너스 16이니까 a는 마이너스 8 나오네요. 자, a 값은 일단 구했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 8 대입해서 다른 한 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는 0. 1 될 거고요. 2, 6, 12 마마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x는 2 또는 x는 6입니다. 자, 근데 2라는 근은 이미 설명했으니까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어요? 6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a 값은 마이너스 8. 다른 한 근은 얼마? 6. 굉장히 쉽게 구해지죠? 네. 자, 2번도 쉽네요. 그쵸? 자, 근데
2번에서 선생님이 좀 중요하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미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 시간에 요거 좀 눈여겨보세요라고 메모했던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우리 앞에 내용을 공부를 좀 꼼꼼히 안 했다. 좀 반성하시고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은 정확하게 잘 기억하도록 복습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 무조건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요거 설명할 건데, 자, 이거 보는 순간 우리 학생들 2번 문제 보는 순간, 아, 선생님이 뭐 중요하다고 했다라고 기억나는 학생들 아주 훌륭해요. 자, 근데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뭡니까? 최고차항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죠. 그죠? 자, 최고차항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는 바짝 신경 써라. 그죠? 뭐예요? 미지수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요. 얘가 몇 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줬어요. 지금요.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2차 항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면 안 된다. K가 1이면 안 된다. 이 조건을 반드시 품고 가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자, 그래서 방정식이 됐든 부등식이 됐든 함수가 됐든 단원과 상관없이 최고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다. 그러면 그 미지수 그 최고차항을 0으로 만드는 값과 0으로 만들지 않는 값 그거를 좀 신경 쓰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어떤 힌트를 안고 가야 됩니까? K가 누구는 아니다. 1은 아니다. 요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풀어볼게요. 자, 문제에서 이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1번 문제랑 구조가 똑같아요. 그쵸? 자, 그때 K값과 다른 한근 구해봐라. 이겁니다. 자, 그럼 우선 근이라 그랬으니까 X에다가 얼마? 마이너스 1 대입해서 K값 찾으면 됩니다.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대입하면 3배에 K-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는 0 최고차항의 개수 바꿔줄게요.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2는 0 1, 2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K는 1 또는 2 여기서 요 조건 쓰는 거죠. 요 조건 쓰는 거죠. 자, 문제에서 누군 아니라 그랬다? 1은 아니라 그랬다. 자, 그러니까 1 사라지시고 K값은 얼마겠다? 2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아니고 K값 얼마다? 2다. 자, 일단 K값은 찾았습니다. 자, 그럼 K에다가 2 대입해서 방정식의 해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그쵸? 2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2 대입하면은요.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1, 3 11 가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3분의 1. 자, 1은 마이너스 1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다른 한근이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입니다. 답 정리하면 k는 2, 다른 한근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풀리네요. 자, 여기서 뭐 중요합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얘를 0이 되는 값, 0이 되지 않는 값 두 개 다 살펴보셔야 된다. 요거 잘 보십시오. 자, 그 다음 밑에 2-1번은 너무 쉬우니까 선생님 넘어갈게요. 자, 2-2번도 사실 쉽긴 한데 자, 뭐만 좀 신경 쓰면 돼요. 자, 얘도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에 뭐가 있습니까? 자, 요렇게 미지수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거만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얘도 지금 이렇게 미지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2-2번은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봅시다. 자, 2-2번. 자, 우선 최고차항의 개수에 m 플러스 2가 있는데, 그죠? 2가 있는데,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얘가 몇 차 방정식이다? 2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최고차항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뭐면 안 돼요? 0이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뭘 가져가야 된다? m 값은 마이너스 2는 뭐다?
아니다. 요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죠? 자, 요거 기본으로 깔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일단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n과 1이라 그랬는데 n은 또 미지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1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우선 x에다가 얼마 대입? 1 대입해서 m 값 찾으면 되겠네요. 그쵸? 자, 1 대입할게요. 자, 대입하면 m 플러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3은 0. 자,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부호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6은 6, 1, 1, 2, 3 맞불 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m은 마이너스 2 또는 m은 3. 자, 요 조건 봐야죠. 그죠, 우리 학생들? 자, m값이 누구는 아니다. 마이너스 2는 아니다. 그러니까 m값이 얼마다? 3이다. 요거 처리하는 거 괜찮죠? 자, 마이너스 2 아니고 m값 3이다. 자, m값 구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m에다가 3 대입하셔서 다른 한근 구해내면 그 다른 한근이 누구다? n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겠죠. 그쵸? 자, m에다가 3 대입해서 식 정리하겠습니다. 자, 3 넣어서 식 정리하면 5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1, 5 그 다음에 1이어야 되는 거니까 6, 1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쪽에 마이너스 이쪽에 플러스 가겠습니다. 자, 그럼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5분의 6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일단 1은 이미 한근이니까 요 마이너스 5분의 6이 n이 된다는 거 알게 되겠네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m 플러스 5n이니까요. m3 플러스 5배에 마이너스 5분의 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이 페이지 문제 굉장히 쉽네요. 그쵸?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드디어 나왔네요. 자, 선생님 우리 앞에서 요 내용 설명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개념 페이지로 가서 설명하고 선생님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번 내용.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요 내용 설명할게요. 자, 우리 학생들 드디어 이제 절대값이 등장을 했는데요. 자, 고등학교 공수 전 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장 괴롭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절대값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일단 어떤 단원에서든 절대값이 등장을 하면 굉장히 그 문제를 어렵게 생각을 하고요. 또 못 푸는 문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절대 해결 안 되는 학생들을 선생님이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절대값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케이스가 두 가지입니다. 자,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은 절대값과 관련된 공식을 암기하는 거. 두 번째는 구간을 나누는 거. 그 정도만 생각하셔도 웬만한 문제들은 풀립니다. 그래서 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설명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절대값을 해결하는 두 가지 자세에 대한 설명부터 하고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우선 절대값을 해결하는 방법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공식을 암기하는 겁니다. 절대값 처리 방법. 물론 요거 외에 다른 방법도 있지만 요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 풀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만약에 요 두 개 말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그때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선생님이요. 자, 대략 두 개의 중요한 풀이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정식에 쓰이는 공식과 부등식에 쓰이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뒷부분에서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 문제 풀 때 그 부등식 공식은 그때 따로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방정식과 관련된 공식만 설명을 할 겁니다, 선생님이요. 자, 근데 우리 학생들 혹시 절대값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안 잡혀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우리 절대값 중학교 1학년 때 했었는데요. 그쵸?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절대값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거부터 설명할 거예요. 만약에 절대값 개념 정확히 잡혀 있다. 그러면 훌륭해요. 그렇지만 뭐 모른다.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기호 해결하기 전에 우선 절대값 개념에 대한 설명부터 할 거예요. 자, 우선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그죠? 절대값이라는 거는 거리의 개념이고요. 뭐죠? 자, 절대값 개념이라는 거는요. 어떤 수와 원점 사이의 거리다. 요게 절대값의 개념입니다. 무슨 개념? 거리의 개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얘들아 0은 될 수 있죠. 왜냐면 그 점이 0인 경우 0과 0 사이의 거리는 0일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거리이기 때문에 음수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너와 나의 거리가 마이너스 3m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자, 절대값이라는 개념은 어떤 수와 원점 사이의 거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0과 양수만 존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어떤 수 x가 있어. 근데 이 i의 절대값을 씌워봤더니 예를 들어서 2다. 이렇게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이걸 해석해 보면 어떤 수가 있는데 원점으로부터 x까지의 거리가 얼마다? 2다. 이런 개념입니다. 절대값이요. 자, 그러면 수직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원점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다. 자, 그럼 오른쪽으로 두 칸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두 칸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얼마?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절대값이 2인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i가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괜찮죠? 뭐 하나 더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나옵니다. 그쵸?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수 x의 절대값이 뭐다? 2다. 자, 그러면 x는 뿔마 2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 공식 설명을 하면은요. 절대값 x가 a다 라는 얘기는 x는 뿔마 a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어떤 수 x의 절대값과 어떤 수 y의 절대값이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숫자로 한번 해보면은요. 자, 절대값 x가 절대값 2와 같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의 절대값은 어떤 수와 2와 원점 사이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2는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x는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이 2인 수니까 얼마? 뿔마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도 괜찮아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다. 얘도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겠죠. 그럼 절대값 x가 2니까 x는 뿔마 2겠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것도 공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x가 절대값 y다. 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x가 뿔마 y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공식만 외워두시면 웬만한 절대값 공식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요런 공식 형태가 아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 무조건 구간 나누기입니다. 구간 나누기. 자, 구간 나누기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절대값은 우리가 한마디로 부호 싸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절대값은 부호 싸움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요. 자, 2의 절대값을 구해보면은요. 원점과 2 사이의 거리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요. 마이너스 2와 원점 사이의 거리니까 얼마가 됩니까? 2가 됩니다. 자, 그럼 살펴보면은요. 자, 지금 절대값 안에 이 양수가 들어있죠.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쵸? 자, 근데 절대값 안에 뭐가 들어있으면 음수가 있으면 어떻게 나왔어요? 부호가 지금 반대로 나온 거 보이시죠? 자, 얘는 부호 그대로 나왔고요. 얘는 부호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뭡니까?
제곱근에서 배웠어요. 우리 중3 때. 기억나십니까? 자, 루트 3제곱은 루트 9니까 3이고요. 자, 루트 마이너스 3제곱은 루트 9니까 얘도 3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곱 밑에 양수면 부호 그대로, 제곱 밑에 음수면 부호 반대로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3 책 한번 뒤져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루트 a 제곱은 루트 a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중3 때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요거 두 개 같다는 거 알게 됩니다. 지금 요건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요 절대값도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면 부호 그대로 나오고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부호 반대로 나온다. 요 규칙을 따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 나누기라는 건 뭐냐면은요.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인 범위와 음수인 범위로 구간을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면 된다. 자, 절대값 a가 등장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부호 그대로 나온다. a가 0보다 작을 때는 부호 반대로 나온다. 요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식 두 가지. 공식 요렇게 두 가지. 그다음 요 공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구간 나누기.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구간 나누기가 훨씬 많이 쓰이긴 합니다. 자, 절대값을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의 풀이 할 건데요. 자, 요 두 가지 내용 잘 이해하시고 만약에 이해 안 됐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시고요. 공식은 반드시 암기, 구간 나누기도 익숙해지도록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필수 예제 3번입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할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 보면은요. 지금 절대값 안에 누구? 지금 x가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x가 0이 되게 하는 수의 범위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죠? 자, 얘는 얘들아 뭘로 못해? 공식으로 못하죠. 그죠? 자, 구간 나누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절대값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x가 있기 때문에 x가 얼마 되는 0이 된다. 요걸로 풀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1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눠서 풀게요.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이 x가 양수라는 거니까요. 부호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고요. 11, 14 맞불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럼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근 두 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요 두 개가 그냥 다 답인가 보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 1 또는 마이너스 4다. 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위의 조건 x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이 문제 풀이를 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x가 마이너스 4다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놓고 x가 마이너스 4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풀 때는요. 자, 나온 모든 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나온 답이 이 구간의 조건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1은 만족하고 마이너스 4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1은 해에 해당한다. 마이너스 4는 해가 아니다. 요 과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1은 해다. 마이너스 4는 해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 한번 해볼게요. 음수일 때. 자, 음수니까 부호 그대로 나와야 돼요. 부호 반대로 나와야 돼요. 부호 반대로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로 절대값을 풀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럼 11, 14 맞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4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들 이 두 개가 그냥 답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구간을 나눴을 때는 나온 해들이 이 구간을 만족하냐 만족하지 않느냐 체크해라 이 얘기 했었죠. 자, x가 0보다 작은 아이들이니까 음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음수 마이너스 1 통과 4 양수니까 통과 못하겠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해에 해당하고요. 4는 해가 안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정리해 보면 x는 1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다. 요게 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해들을 조건에 맞는지 체크하는 거 요거 바짝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자, 2번 풀어볼게요. 자, 과정이 복잡해서 그렇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그죠? 네, 자, 2번 풀어볼게요. 자, 2번은 절대값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x 마이너스 지금 3이 있습니다. 그죠? 절대값 안에 x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 되는 값? 0이 되게 하는 값. 왜 0이 되게 하는 값을 기준으로 해요? 0이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는 선이니까 그렇겠죠. 자, x 마이너스 3이 0이다. 즉 x가 얼마다? 3이다. 요걸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x에다가 4 이렇게 넣어 보세요. 그럼 뭐가 됩니까? 양수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그러니까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x-3이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확인 가능하시죠? 자, 양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호 그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9 이항 되니까 마이너스 9, 그럼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11, 3, 4, 12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4. 자, 여기서 주의 뭐라 그랬어요? 구간을 나눈 경우 이 나온 해들이 구간에 해당하는 것만 잘 체크해라. 기억하시죠? 자,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3 겨우 턱걸이로 걸리네요. 자, 마이너스 4는 안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해 체크하면 3은 괜찮구나. 마이너스 4는 안 되겠구나. 걸러내시고요. 자, 두 번째 x가 3보다 작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가 3보다 작으니까 얘들아 뭐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2 넣으면은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되는 거 되시죠? 네, 그러니까 x가 3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 있는 x-3이라는 식이 자, 음수가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음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부호 반대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9 이항 되면은요 마이너스 9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11 2 3 6 맞불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 다시 한번 주의 뭐라고요? 구간을 나눈 경우 모두 나온 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저 구간에 해당하는 아이를 골라야 된다. 이제 좀 익숙하죠? 자, 3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통과, 3은 통과 못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해는 마이너스 2는 통과, 3은 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통과된 해를 정리하면은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 얘가 2번 방정식의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때요, 우리 학생들? 어렵진 않아요. 그쵸? 근데 과정들이 좀 복잡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는 부분이구나.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네. 자, 밑에 가볼게요. 3-1번은 풀어보면 될 것 같죠, 그쵸? 자, 보면은요, 얘도 x만 있기 때문에 구간만 선생님이 나눠줘 보면은요, 그냥 얘가 0 되는 값을 찾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양수, 음수,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은요, x-1이니까,
얘 0 되는 값이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x가 1보다 클 때는 양수가 될 거고요.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간 나누셔서 구간해서 구간에 해당하는 거 고르면 되겠죠. 그쵸? 자, 선생님이 3-2번을 선생님 풀이를 한번 해줄게요. 한번 잘 보세요. 네, 3-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근데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이 지금 다 똑같죠. 누구예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1 똑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그냥 얘 0 되는 값 찾으면 끝나겠네요. 그쵸?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구간 나누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얘는 양수가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음수가 되겠네요. 그죠? 시작해 볼게요. 양수니까 부호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배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하면은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x 1 마 3 마 4니까 마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1, 1, 2, 3 맞불 그죠?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2 안 되고요. 3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2 안 되고 3 통과 그죠? 이번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3배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전개하면은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5x 상수는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하니까 0 되네요. 는 0. 자, x로 묶으면 x 플러스 5는 0. 자, 그럼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근데 요 구간 안에 들어와야죠. 자, 그럼 0은 안 되고요. 그쵸? 마이너스 5만 해결되겠네요. 그쵸? 해당하겠네요. 자, 그러니까 0 지우고 마이너스 5 고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가 다 구했네요. 그쵸? 자, 따라서 해는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근데 구하라는 거는 근들의 합이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겠네요. 자, 따라서 답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 학생들 요 풀이 보면서 사실 처음에 지금 절대값 x 플러스 1이 지금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 요게 눈에 띈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절대값 x 플러스 1이 지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죠? 그럼 우리 학생들 요런 경우 우리 보통 어떻게 풀어요? 치환 아닌가? 이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치환이라고 생각한 학생 있었습니까? 자, 선생님이 우선 구간 나눠서 이렇게 아주 정석으로 풀었고요. 자, 이번에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치환해서 한번 풀어보자. 요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요걸 풀어보면 이게 훨씬 쉽다는 거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두 번째 풀이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해서 치환을 이용한 풀이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환의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풀이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절대값 x 플러스 1을 t로 선생님이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4는 0이다. 11 14 맞불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t는 마이너스 1 또는 t는 4. 답이 나왔습니다. 답 나왔으니까 이제 치환한 거 원위치 할게요. 자, 그러면 절대값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절대값 x 플러스 1이 얼마다? 4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해석을 잘 해볼게요. 자, x 플러스 1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걔에다가 뭘 씌웠더니 절대값을 씌웠더니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요 얘기 어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보세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절대값은 무슨 개념? 거리 개념이라 그랬어요. 자, x 플러스 1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 플러스 1이라는 수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거리가 음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요, 등식 자체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다시요. 자, x 플러스 1의 절대값이라는 건 뭡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수와 원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거리가 지금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거리가 어떻게 음수가 나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럼 뭐예요? x 플러스 1이라는 수와 원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다? 4다. 이런 얘기죠. 이거 뭡니까? 공식이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이 4인 수니까요. x 플러스 1이 오른쪽으로 4칸이면 플러스 4일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4칸이면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1이 뿔마 4겠구나. 이렇게 공식 이용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겠죠.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1 뿔마 4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x는 위로 뜨면 3. 그쵸? 또는 x는 밑으로 뜨면 얼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아까랑 어때요? 답이 똑같습니다. 그죠? 어때요? 이 풀이가 훨씬 간단하죠. 그죠? 따라서 두 근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 문제를 보는 순간 뭔가가 반복되니까 치환 이용해서 풀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으면 아주 잘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풀이 선생님이 모두 다 해줬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선생님이 질문 받아줄게요. 수고하셨습니다.